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이 오늘부터 됐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었죠. 그 자리에서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 데는 논의를 한데 하는 게 좋겠다. 맡아달라 하면은 다른 것은 맡을 수 있지만은 사실 선대위원장이란 것이 본인의 정치 경험 같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맞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대철 헌정회장을 통해서 사실상 그 자리는 고사했다. 선대위원장과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개헌과 관련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명분이었죠.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2028년에 자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같이 뽑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는, 그리고 이재명과의 맞대결에서도 경쟁력이 더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표심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통화를 했는데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죠.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전화가 왔다. 두 사람은 지금 계속 개헌을 고리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된 날 본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리고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거꾸로 죄송하다고 말했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전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정대철 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단일화 과정, 그러니까 후보가 거의 다 될 뻔하다가 간밤에 뒤집혔죠. 책임당원 투표에 의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기운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직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냐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사양하겠다고 하더라. 사양하겠다. 선대위원장직은 사양하겠다고 하더라. 다른 쪽으로 돕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쪽으로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대철 회장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 보인다. 개헌을 하도록 촉구할 작정이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 그리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촉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대철 회장은 헌정회가 정치인 누구를 돕는다든지,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임이죠. 원로들이 굉장히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헌정회는 정치인 누구를 돕는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다만 가능한 한 개헌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을 돕고 개헌을 하도록 후보와 당이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게 가장 큰일이다. 자, 그래서 이 헌정회가 개헌에 앞장서고 있고, 물론 헌정회뿐이 아니고 지금 야권 쪽에서도 좌파 진영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재명이 워낙 지금 본인이 5년 동안 거의 독재를 휘두르기 위해서 개헌을 하면은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건 지금 무시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좌파 진영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특히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체제도 좀 바꿔야 된다. 다수당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런 공통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슈로, 대선 이슈로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쓰임새가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무슨 본인이 전주 출신이고 뭐 이런 부분도 뭐 호남의 확장력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면 선대위원장에 들어가는 게 낫죠. 공동선대위원장 해서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중도층이나 아니면 호남표를 좀 가지고 오는 이 역할을 맡으려면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낫지만, 지금 본인이 연세도 있고 또 안 해본 일이고, 뭐 정치 현장을 누비는 건 안 해봤죠. 안 해본 일이고 하니까 선대위원장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원장 외부에서 또 더 영입을 하겠지만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현장 정치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곳에 같이 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쓰임새, 저는 개헌을 하도록 계속 던지면서, 그러니까 청년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맞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앞서온 게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 3년 안에 개헌을 완료하고 총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후에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었죠. 이런 것들도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를 앞섰던 그런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개헌에 대해서 또 임기 단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 활용법은 선대위원장은 어차피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역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측면에서 개헌을 계속 하도록 가져가는, 그래서 개헌을 바라는 유권자들을 좀 흡수하는, 즉 이재명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본인이 5년 동안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독재를 하기 위해서죠. 상권 다 장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차별화를 시키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구상이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연 가령 이 선대위 안에, 아니면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니면 선대위 위원장의 직할기구로, 그러니까 후보의 직할기구로, 선대위원장급,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후보 시절에 선대위가 있었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그때 김종인이 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대위급의 별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뭐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개헌특위, 아예 개헌을 못 박아도 좋습니다. 개헌추진특위,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맡도록 하는 게 쓰임새, 한덕수 쓰임새의 효용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헌에 이제 이재명이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에 맞서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개헌에 동조하는 이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면은, 가령 뭐 이낙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도 안 하고 누구도 돕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개헌을 가지고 막판에 이 하나의 고리를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헌 추진특위든지 국민통합위원회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헌 이슈를 계속 가지고 가는 그 방안도 그 한덕수 전 총리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은 개헌을 포함해서 국가 비전을 세우고 뭐 개헌을 포함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계속 검토를 하는,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고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앞세우는 것은 개헌이지만은 다른 국가 아젠다도 설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해서 그 한독수 전 총리를 좀 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 막판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투표하기 직전에 어떤 회심의 카드를 던질 수도 있죠. 김문수 후보가 회심의 카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한독수 총리가, 전 총리가 본인이 화두를 던져서 호응을 받은 바로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천신만고 끝에 대선 후보가 됐고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가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한독수 전 총리가 내세웠던 그 카드를 그대로 선거 막판에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임기 단축 3년 임기만 하고 2028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을 같이 하겠다. 그럼 본인의 자기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87체제 헌법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한독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개헌론자들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독수 전 총리의 이 캠프 합류, 그러니까 영입이 좀 절실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결선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에게 졌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도우기는커녕 계속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격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뿐이 아니죠.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저격을 합니다. 이 김문수 후보 쪽을 당원 투표 직전의 상황, 이 한독수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무죄점을 제기를 하면서 계속 저격을 하는, 국민의힘 자체를 저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이게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탄핵 반대를 한 데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죠. 한동훈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는 선대위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그 상황들이 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버린 상태니까 그런 자리를 좀 메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독수 전 총리다. 그래서 한독수 전 총리에게 이 개헌을 하도록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그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비대위원장에는 김용태,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김문수 후보의 올드보이 이미지를 좀 불식을 완충을 시키고, 또 그 이준석, 한때 이준석과 같이 행동을 했죠. 천하동인, 저번에 뭐 당지도부 경선할 때 뭐 천하람 뭐 해서 뭐 천하동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준석과 결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준석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는 정필하다면은,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 정필하다면은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단일화하는
막판에 그 상황을 봐서 그때 당시 지조를 봐서 해야 됩니다. 잘못 섣불리 이준석을 끌어들였다가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인데 어쨌든 이 젊은 이미지로 그 이준석의 그 이미지상으로 이준석에 필적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인사여서 이것도 뭐 일단은 신선하다 이런 반응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그 급한 것은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쓰임새 있게 만드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